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매일 아침 주문을 걸듯 얘기해 보세요. 당신 삶의 모든 것이 변할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조금 전에 자기 암시 문구는 프랑스의 심리치료사인 에밀 쿠에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의 책 자기 암시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암시와 자기 암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상상이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휩쓸리고야 마는 급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급류는 우리가 물살을 바꾸어 발전소로 유도하면 전기와 열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비유가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상은 아직 제갈도 고삐도 없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명마와 같다. 이런 말에 탄 사람은 그저 말이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 보일 겁니다. 그렇게 마구 뛰어다니다가 결국엔 말도 사람도 도랑에 처박히게 되겠죠. 하지만 기수가 말에 제갈을 물리고 고삐를 잘 다루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말은 기수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의식 혹은 상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상상이란 존재를 급류나 야생마를 길들이듯 제어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두 단어를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단어란 바로 암시와 자기 암시입니다. 암시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생각, 의도 등을 주입하는 것쯤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작용이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암시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암시가 작동하려면 자기 암시로 전환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자기 암시는 스스로에게 생각이나 의도를 주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암시를 걸 수도 있겠지만 상대의 무의식이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그 암시를 자기 것으로 수용하여 자기 암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아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역시 때로 아주 평범하고 편안한 암시조차 제 자신에게 걸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무의식이 그 암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암시를 통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모든 것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상상도 급류나 말처럼 길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상상력을 길들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상력을 길들이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거나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방법을 줄곧 사용해 왔습니다. 다만 잘못된 사용법으로 스스로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였죠. 그 방법이란 바로 자기 암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암시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의식적으로 자기 암시를 거는 겁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마음속으로 자기 암시의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일절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이것은 일어날 것이다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등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저 지켜보는 상태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내부 에너지의 일부인 거죠. 그러다가 무의식이 암시를 받아들여서 자기 암시로 전환되면 그 대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자기 암시는 그저 최면술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기 암시를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상상의 영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영향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을 설득했다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라도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 일은 절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아주 작은 힘도 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몇 발자국만 걸어도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면 더욱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더욱 위축되고 말죠. 마찬가지로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느끼면 실제로 통증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면 실제로 통증은 더 커지고 심해지죠. 어떤 사람은 일정한 상황이 되면 두통이 생길 거라고 예견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날 일정한 상황이 되면 실제로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병을 만든 겁니다. 어떤 이들이 의식적 자기 암시로 스스로 병을 치유하는 것과는 반대 현상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실제로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전혀 특별한 외상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중풍이나 마비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들 역시 마비라는 상상으로 스스로를 묶은 겁니다. 행복하게 느끼는가, 불행하게 느끼는가 하는 것 역시 상상에 달려 있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경쇠약, 말더듬증, 대인기피, 마비증세 등은 무의식적 자기 암시의 결과인 겁니다.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무의식이 작용해서 생긴 것이죠. 이처럼 무의식이 수많은 병증의 원천이라면 동시에 치료 역시 무의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벼운 것이든 심각한 것이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이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고 강력합니다. 당신이 가진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도 없는 방에 편안히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집중시켜 어지러운 잡념들을 가라앉혀 보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기 암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즉 당신이 던진 생각을 무의식이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이 생각한 일들이 실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암시를 시행할 때에는 절대로 의지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와 상상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을 꼭 이루어낼 테야 라고 의지가 말하더라도 상상은 그러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종종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의 치료에 의지를 훈련하는 방법을 써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상상력 훈련이고 그것을 위해 이런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다른 심리치료 방법들과 저희 자기암시 요법의 미묘한 차이이며 다른 치료법으로 고칠 수 없었던 환자들과 중증 환자들을 제가 치료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실험을 통해 저는 아주 정교한 부분까지 실험하기에 이르렀고 일종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의지와 상상이 상반될 경우 예외 없이 상상이 승리한다. 둘째,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에 비례한다. 셋째, 의지와 상상이 서로 일치하면 그 힘은 더해진 만큼이 아니라 곱해진 만큼 커진다. 넷째, 상상은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 자기 암시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천부적인 능력이자 도구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